5월 20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YTNB의 대상 경주가 있습니다. 큰 대상 경주가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서승훈 기수, 다실바 기수, 박재희 기수, 이 기수들이 올라왔고요. 편성은 지난번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 경주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레이스 흐름을 얼마만큼 잘 파악하냐가 중요하고, 지난주에 주로 파악은 제가 봐서는 이 비가 5월 첫째 주에 비가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로에서 조금 더 정상화됐습니다. 안쪽도 가볍고 외곽도 가볍고 중간도 가볍고 다 약간 가벼운 주로에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방송 꼭 현장에서 말들 체크하고 주로 파악하고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경마에서도 추천 경주 4개 경주 중에 3개를 적중했고, 또 일요 경마에서는 추천 경주 3개 경주 중에서 2개 경주를 적중했습니다. 추천 경주만큼은 박송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사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요, 최근 6등급 경주의 편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마필들, 그러니까 중급 이하의 마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5월 말에는 28일 날은 이제 이세마 경주가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총력적을 펼치고, 지금에 있는 말은 진짜 3세 마필들 중에 정말 거의 뭐 바닥에 있는 마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필들 중에서는 제가 판단하기 지금까지 앞에 가는 맛들과 추임마 한 마리를 노리는 게 가장 좋다고 판단됩니다. 자, 일단 안쪽에 이번만 미스터 퀄리티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수발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직전 경주 다비드 기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행 의지가 없었어요. 안쪽에 의외로 1번마 그때 제트마스터가 있기 때문에 그 빠른 말을 보내주러 타려고 그랬는지 초반에 그렇게 의지 있는 선행의 의지가 없었어요. 그냥 아예 초반부터 선행을 간다는 의지가 있었으면 아예 밀고 갔었으면은 그냥 쉽게 선행도 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봐서는 지난번에 걸음걸이를 쟀다고 판단되고 있는 마필이 2번마 미스터 퀄리티가 되겠습니다. 일단 안쪽 게이트에서 봐야 되는 마필이고요. 11번마 탐나 최강자 같은 경우는 다리 바꿈에 대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데뷔전에서는 늦게 우승볼을 했고 최근 2번의 경주에서는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던 마필이에요. 워낙에 54조 박천수 조교사 마방이 인기마로 팔리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실내마 탐나 최강자는 고민이 좀 필요한 마필이고요. 7번마 오스틴 리더가 되겠습니다. 14주에 공백은 있지만 2월 11일 경주 때 보니까 무빙식으로 레이스를 했는데 상당히 걸음걸이를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이번 조교 때도 전혀 이상 없었고요. 분명히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 네 번째 외곽에서 무빙을 뜨면 되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힘이 워낙에 차있는 마필인 만큼 7번마 오스틴 리더 얘를 세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경주는 그렇게 막 큰 배팅의 메리트가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앞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력의 2번마 미스터 퀄리티, 여기에 추입으로 올라오는 7번마 오스틴 리더, 이 두 마필 세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티아모하고 9번마 에이펙스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는 경주 편성입니다. 4번마 티아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인기 3위로 팔리고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했지만 약간의 무리한 약간의 경합을 하면서도 무너졌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1200m에서 강하게 밀어가지고 선행을 쉽게 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3코너 지점에서 약간 무리해서 힘을 소진하면서 선행을 갔다는 거죠. 근데 안말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을 한 번만 써야 돼. 근데 티아모는 지난번에 스타트에 나와가지고 한 번에 힘을 쓰고 라스트에 다시 한 번 힘을 쓰려다 보니까 약간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컨디션은 지난번만큼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8번마 터프 여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뭐 수영 조교만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도 수영 조교를 하고 나오는데 이번에도 수영 조교만 하고 나와. 근데 얘는 이제 다리를 벌리고 뛰는 스타일의 마필이에요. 이 다리 벌리고 뛰는 스타일의 마필들은 무조건 선행으로 가야지만 좀 더 뜁니다. 아직까지 뭐 베스트 컨디션 아니라는 판단이고요. 9번마 에이펙스 같은 경우는 최근 2번의 경주에서 2마리 밖으로 돌고 3마리 밖으로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와 중속이 그렇게 빠른 마필 자체들이 아니에요. 에이펙스도요. 박종권 조구사 마방이 지금 8억 8천이라는 상금을 벌었거든요. 5월 달에. 근데 이게 이번에 또다시 외곽에서 무빙을 뜰 수 있느냐. 최범현이가 외곽 게이트에서의 매번 스타트에 실패하는 부분 있잖아요.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수가 최범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마필은 안쪽에 있는 1번마 은혜 가문이 되겠습니다. 4살짜리인데 최근에 지금 4번만 뛰었습니다. 4번. 4살짜리예요. 4살짜리. 그러니까 2세 때, 3세 때 얘가 지금까지 까먹은 돈만 마방 관리비와 뭐 이런 거 따지고 뭐 3천만 원이 넘는 마필을 까먹고 있어요. 지금. 마필 가격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 까먹었으면 분명히 2등급까지는 올라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만 은혜 가문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망사 가면을 해제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선행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마필이 지난번에 깨졌던 이유는 딱 뭐냐면 체중이 12kg가 불었다는 거. 그리고 일본 은혜 가문이 지난번에 1100m까지는 마지막에 끝까지 버티는 그림이었다는 거죠. 마지막에 100m 정도를 남겨놓고 거의 한 3마신, 4마신? 요 정도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직전 경주보다 약간 더 호전돼 있고 혈통적인 기대치. 그리고 1번 게이트. 김철호 교수가 이거 따라가는 전개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무조건 밀어서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할 수 있을 만큼 1번마 은혜 가문 이 마필을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4번과 9번 여기에 8번 다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안쪽에 1번마 은혜 가문만큼은 의외로 안정적인 마필인 만큼 1번을 세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는 1번마 은혜 가문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1마리가 출전하는 경주인데요. 의외로 이번 경주가 혼존도가 상당히 높은 경주 편성입니다. 일단 9번마 은빛 돌풍, 제가 주중 방송부터 말이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농땡이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200m 경주보다는 1300m가 훨씬 더 좋은 마필이고요. 이번 경주 안쪽보다는 외곽 게이트가 낮아요. 추이마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 자리 선정 못하고 안쪽에 갇혀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9번마 은빛 돌풍 같은 경우에 차라리 외곽에서 무빙을 뜰 수 있는 타임이에요. 다른 마필 자체들이 6번마 신의 여인하고 외곽의 11번 라운드 코브라 이 두 마필뿐이 없어요. 9번마 은빛 돌풍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번보다도 호전돼 있고 11번마 라운드 코브라 같은 경우는 37주의 공백이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주행 검사 때 보니까 약간 스타트에서 뒷다리가 약간 꾸벅, 앞다리하고 뒷다리가 약간 미끄러지면서 꾸벅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나와서 추진했는데, 그런 거리는 괜찮았습니다.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고, 컨디션도 괜찮았고, 이번에도 뭐 국내산 4등급 마필들, 국내산 6등급, 라운드 홀리데이, 이런 마필들하고 병합쪽을 했기 때문에 강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것도 봐야 되고요. 6번마 신의 여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신의 여인을 강하게 노려갖고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마필인데, 야, 이걸 그냥 아예 놓고 때렸어야 되는 건데, 제가 조금 현장에서 다른 말을 놓고 때리는 바람에, 샤르니티를 놓고도 때리는 바람에 이거 적중을 못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얘는 지난번에 확실히 변하고 왔어요. 지난번에 1300m에서 1분 24초를 뛰었잖아요. 제가 봐서는 이 마필은 1분 22초 때까지 뛸 수 있는 마필이에요. 분명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요. 이게 뭐 11번은 라운드 커브라도 일단 외곽에서의 무빙식으로 선행식. 근데 이제 요게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박종권 조교사 마방이 지금 8억 8천이라는 상금을 벌었기 때문에 37주의 공백을 가지고 있는 마필을 선행 승부수를 돌 거냐. 요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6번마 신의 여인도 못지않게 상당히 좋습니다. 6번마 신의 여인을 세게 보고요. 여기에 배당이 터진다면 3번마 콜리티스가 되겠습니다. 이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김태희 교수가 진짜 오랜만에 우승을 했어요. 근데 이 마필도 콜리타스 같은 마필도 이번에 김태희 교수가 8번마 매니포켓하고 같이 병합쪽을 했거든요. 두 마필이. 퀄리타스하고 지금 원더풀 윈디를 지금 목요일날 조교를 하는 건데 잘 따라가요. 그래서 4등급 마필, 상위급 마필인데 엄청나게 잘 따라가잖아요. 이게 퀄리타스가 진짜 최근 들어서 김태희 기수가 정말 가장 임팩트 있게 또 가장 신경 써서 조교하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잘 했어요. 근데 이 조교, 목요일날 조교까지 받쳐주고, 제가 이제 금요일 조교까지 한번 봐왔는데, 괜찮아요, 마리 컨디션이. 이게 약간의 스타트가 약간의 늦은 단점이 있고, 약간의 중속에 따라 붙어야 되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김태희 기수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는 거. 정말, 최근 들어 훨씬 늦어요. 지금 매니포켓에다가 지금 8번하고 지금 3번하고 8번하고 같이 병합적으로 한 겁니다. 이때는 매니포켓이 조금 더 나았잖아요. 채찍을 때리는데. 근데 여기서 발걸음 자체가 확실히 좋아졌어. 그쵸?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노려볼 수 있는 배당 마필은 3번 퀄리타스가 되겠습니다. 충분한 도전적인 능력과 그리고 조교 때의 느낌, 그리고 김태희 기수가 지난주에 일단 이제 오랜만에 41승을 했기 때문에 뭔가를 일단 보여줘야 된다는 판단도 있고, 4번 검은전설 같은 경우는 지금 하만식 기수가 이번 주까지만 기승을 합니다. 이번 주까지만 기승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조교사 이제 준비를 할 거예요. 워낙에 체중 조절을 하는데 힘들어가지고 이걸 못하고 있어요. 근데 4번 검은전설은 여기서는 안 되는 마필입니다.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니에요. 마필은 뭐 개인 대회도 발생했던 마필이고 조교 강도를 올리는데 조교를 올릴 도 매번 그랬던 마필이에요. 이번 3경주는 3번 퀄리타스 얘를 배당마로 가져가고, 안정적인 마필은 6번 신의 여인 요 마필을 가져가고, 그래서 이제 9번 은빛 돌풍도 기본적인 주로 상태 파악하고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3번, 6번, 9번, 3번, 6번, 9번 세 마필 세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송이 전반부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때려 먹었던 마필들이 출전합니다. 지난번 5번마 지스타, 요 마필 지스타를 놓고 우리가 31.6배짜리를 맞춰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5번마 지스타를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 계속적으로 인건이 안토니오 기수, 용건이 김영곤 기수 다 타고 따라가는 적이 있는데 성적이 나지 않는다. 근데 이번에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다비드 기수를 그가 기승을 한다. 그러면서 제가 무조건 선행을 갈 거다 말씀드리면서 지스타를 맞춰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5번 지스타가 선행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경주 편성입니다. 힘을 쏟고 또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조교도 5주 만에 출전하는데 직전하고 좀 비슷한 컨디션이고요. 6번마 헤이큐피드 역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6번과 5번이 스타트 능력이 겹칩니다. 둘 다 5번과 6번이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돼요. 앞선이 싸울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놓고 때리는 충막감은 사정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마필을 놓고 때려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워낙에 그 마필이 기봉지를 탄탄하게 맞추고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여기 이제 안 팔리는 마필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마필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조교 때 보니까 그 다리 바꿈을 해요. 그리고 컨디션도 많이 올라왔어요. 최근 들어 가장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한 방을 한번 때려볼게요. 힘이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근데 앞선에서 5번과 6번이 상당히 빠르게 레이스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LC 흐름을 파악해야 돼요. 5번과 6번은 선행형 마필들, 이런 마필들보다는 따라가는 마필 놓고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최근 국내산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완전히 이제 부진마 경주 편성입니다. 여기 이 레이스 자체도 뭐 진짜 별거 없어요. 6번마 썬더포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모래를 정통으로 맞아버리니까는 아예 못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래를 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민감한 부분. 마필 자체가 워낙에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안토니오 기술을 기능시키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래에 대한 민감한 부분을 잘 피하는 기수가 안토니오 기수잖아요. 5번마 너를 응원해 같은 경우도 뭐 별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아닙니다. 얘는 다리 쓰임 자체가 별로인 마필이에요. 다리 바꿈도 하지 못하고 이제 5등급에서는 더 뭐 부진마 경주 편성이 팔려야 되는 마필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6번, 5번보다는 저는 직장 경주
박우름 기수가 승급전에서 걸음걸이를 딱 확인해보고 마지막에 걸음을 딱 때려봤던 8번마 유레카를 가장 세게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박우름 기수가 지금까지 말 타는 모습을 보면 좋은 마필들, 인기마를 타면 무조건 어떻게 탔습니까? 무조건 밀어서 앞선에 붙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8번마 유레카는 초반에 약간 밀어봤지만 밀어가지고 바로 잡아가지고 따라가는 전개를 했어요.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중속에서 약간 추진하면서 따라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3코너 중반부터 무빙을 떠가지고 라스트에 딱 걸음걸이만 확인했던 마필입니다. 충분히 이제 1700m의 거리도 적응했고, 예, 세면 센 데로 팔리고 약하면 약한 데로 팔리는 마필이에요. 그만큼 8번마 유레카 이 마필을 세게 보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안쪽에 2번마 데블K가 되겠습니다. 예, 순말인데 지난번에 빠른 말들이 조금 있었는데 데블K를 가지고 김용근 기수가 밀어가지고 선행을 가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데블K를 보시면 알겠지만 따라가는 전개에서 성적이 나는 마필입니다. 앞에 선행 가가지고는 안 뛰는 마필이에요. 얘는 데블K 같은 경우는 약간의 추입형의 스타일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혼자 뛰면 안 뛰는 마필이에요. 혼자 뛰면 안 뛰고 그냥 4코너까지 물고 가고 있다가 꼭 잡고 있다가 라스트에 그냥 빵 이렇게 한 방을 터트리면 되는 마필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난번에 못하다 보니까 강한민 조교사가 이번에 장추열 기수를 불려다가 태우는 겁니다. 추입형의 마필입니다. 신영철 기수가 지금 탔을 때에 입상했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세 번째, 네 번째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추입을 했어요. 이 레이스 자체도 워낙에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기 때문에 이번 데블K는 더 빨리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데블K도 이번에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기 오경주는 2번 데블K 지난번에 전개를 너무 못 풀었다. 따라가야 되는데 선행을 갔다. 2번 데블K이고 8번 유레카 지난번에 박우름 기수가 스타트 때부터 밀어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걸음걸이만 확인했다. 판단되면 그렇기 때문에 2번 데블K와 8번 유레카 이 두 마필 세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 경주인데 7번마 비트업 지난번에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2차기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보다 딱히 더 좋아진 부분은 없지만은 부담량이 올라갔어요. 좋아진 부분도 없고 부담량이 1.5kg 올라갔어요. 지난번에 장점이라는 거는 모래를 맞아보고 입상에 성공했다는 거죠. 근데 인기 1위로 팔리는 마필 2억 기수 믿을 수 있습니까? 2억 기수는 인기 3위나 4위, 5위, 이 안에 팔리는 마필들은 또 기가 막히게 타요. 근데 인기 1위로 팔리는 마필들은 2억 기수가 상당히 불안하죠. 7번마 비트업 또 주로 자체도 가벼운데 또 추임마예요. 9번마 스마트 파이터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정말 열심히 밀어서 선입 외곽에 붙었습니다. 모래를 맞아 않고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이 스마트 파이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어린 티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마필입니다. 아직 어려요. 이 마필 자체가 3살짜리 순발인데 뛰는 거 보면 더 뛸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어린 티를 보여주고 있어요. 조교는 상당히 잘한 모습입니다. 뚜렷하게 이제 호전되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모래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7번과 9번을 이 대끼리 맞고는 팔리는 마필 저 배당을 공략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노리는 마필은 지난번에 잘못 탔어요. 얘는 여기서는 와야 돼. 지난번에 그렇게 타면 안 됐어요. 최근 신인 기수들이나 중급 기수들 아예 고천 기수들 빼놓고 중간에 있는 GI 기수들이 작전 자체를 잘못 잡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박수홍이가 복귀하는 이유가 뭐냐면 걔가 얼마만큼 잘 탔냐 못 탔냐가 따라가 아니라 전개를 어떻게 풀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노리는 마필 충막감은 지난번에 전개 자체를 정말 너무나 못 풀었어요. 근데 알고 있어요, 기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마필을 한 번 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배당 7번, 9번 이 맞고 노리지 않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마 음파 챔피언 23주의 공백이 있습니다. 중간 정도 추진하고 선행을 갔는데 마지막에 약 추진하면서 합격했던 마필입니다. 상당히 뭐 엄청나게 잘 뛰어졌던 마필이고, 그냥 뭐 말이 뭐 기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공백이 있어도 조교 때 보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조교 때도 뭐 말에 맞춰서 조교를 했습니다. 이러면 이 공백이 있는 마필들을 놓고 때리기에는 진짜 좀 어려워요. 근데 인파 챔피언은 제가 보니까는 쉽게 뭐 선행도 갈 수 있고, 빅토르 기수가 또 잘 만들었고, 흐름도 괜찮고, 편성도 잘 만든다고 판단됩니다. 말 괜찮아요. 선행용 마필이기 때문에 1200m 이 정도는 한 바퀴 돌 수 있겠죠. 여기서 뭐 460km대 요 체중이 일단 적정 체중이라고 판단됩니다. 워낙에 뭐 5월 12일 날 주행 검사를 했기 때문에 굳이 강한 조교를 할 필요는 없었던 마필이에요. 굳이 강한 조교를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조교를 다 했는데 이번 막 음파 챔피언 요걸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센 마필입니다. 그리고 보는 마필은 9번마 라운드 하이맨이 되겠는데요. 일단 52.5면은 충분히 재도전이 가능하고, 지난번에도 워낙에 앞선에서 많이 싸웠습니다. 한 4마리 자체가 싸웠는데 얘도 굳이 뭐 그렇게 싸울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데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는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고, 여기 이제 배당이 터진다면 외곽 게이트에 있는 11번마 은혜드림이 되겠습니다. 지금 승급전에 맞으면 4등급에서 지금 2번의 경주에도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2번의 경주에서 다 중급 이상의 마필들과 싸우다 보니까 마지막에 약간 결정력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437km, 마차가 좀 작은 단점은 있지만 꾹 참고 있다가 라스트에 한 발을 보면 되는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수영 조교와 그 다음에 이동준 기수가 직접 조교를 했는데 괜찮습니다. 말이 그냥 빠릿빠릿해졌어요. 어느 때보다 빠릿빠릿해졌던 마필이 11번마 은혜드림입니다. 요거 이제 배당 마필 놓고 가져갑니다. 거의 이번 경주는 인기마 음파 챔피언, 7번마 대항구, 9번마 라운드 하이맨, 그렇게 막 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외곽 게이트에 수영 조교하고 나온 11번마 은혜드림,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성기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상당히 좀 혼돈도가 있는 경주 편성인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8번마 경보도령의 인기마로 팔리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마필이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닙니다. 모래도 피해야 되죠. 좀 더 앞선에 붙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미 앞선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은 맞아요. 근데 얘는 중간에서 약간 흔들어 버리면 말이 약간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 마필입니다. 8번마 경보도령, 이번에 조교 자체가 약간 좀 뚝 떨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막 세게 조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5번마 하이퍼카, 지난번에 사정권에 전개를 했는데 입상을 실패했던 마필입니다. 타임으로만 1분 28초 5인데 8번하고 5번하고 타임 자체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지난번에 서승훈이가 타고 입상에 실패했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서승훈 기세가 완전히 뭐 껍데기를 벗겨버릴 정도로 정말 열심히 탔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니에요. 둘 다 사정권에 움직이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게 좋은 능력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 솔직히 말해서 1분 26초 대, 27초 대, 28초 대 뛰는 마필들 수두룩합니다. 얼마만큼 전개를 잘 푸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봐서는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말 충막감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확실히 좋아져 있는 모습이고 뒷다리가 힘이 어느 정도 끌어올려 나온 상태예요. 이 정도면 여기서는 가능하다고 판단돼요. 충분히 도전 가능한 만큼 그 마필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마들이 약간 불안합니다. 여기 이제 복병으로 따지면 10번마 콩코드 스퍼트도 상당히 좋아요. 얘도 진짜 34주에 공백은 있는데
야, 주행검사 때 보니까 무난한 컨디션과 박태종 기수가 마무리 조교 때의 스포 조교까지 완벽하게 하고 나온 마필이 10번 콩코드 스포트. 얘는 제가 꼭 가져갈 겁니다. 10번은 이거까지 가져갑니다. 이번 8경주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선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후반부 이제 두 개의 경주가 있는데 7번마 햇모리, 5번마 큐피드웨이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7번마 햇모리 같은 경우는 최근 끝걸음 자체가 12초 7, 12초 2, 12초 8 엄청나게 좋았던 마필입니다. 상당히 좋았는데 부담량이 2kg가 좀 올라갔다는 게 약간 단점이지만 지난번에 승급전에서 최강 파티를 5마신을 이겼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점수를 갈 수 있는 마필이고 5번마 큐피드웨이 같은 경우는 힘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약간의 지난번에 상당히 무리한 전개를 하고 무리한 전개 무빙을 뜨는데도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 5번마 큐피드웨이. 근데 이 마필도 전개적으로는 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선행도 갈 수 있는 스타일이죠. 5번이 선행을 가고 7번이 따라가고 그렇게 따당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경기 편성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더 보는 마필은 2번마 옹퍼트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오수철 기수가 타고 입상에 성공하고 최근 오수철 기수, 안토니오 기수가 한 번씩 타봤습니다. 근데 말을 잘 몰라서 레이스를 전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는 다실바가 이번에 조교를 하는데 지난번보다 배 좋습니다. 확실히 좋습니다. 확실히 옹퍼트가 많이 좋아집니다. 다실바 기수가 조교를 하는 모습입니다. 뒷다리 힘도 많이 찾고 지금 24조 성수 쪽에서 마방이 완전히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조교 때 보니까 약간의 농땡이 기질, 일마필들이 약간 다리 바꾸를 못하는 약간 단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기가 막히게 타줘야 돼. 밀어줘서 타야 돼. 근데 그 단점을 이번에 다실바가 조교 때 이걸 알고 타더라고요. 지금 이 레이스 자체가 5번마 큐피드 웨이하고 안쪽에 1번 화이트찹 이런 말이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필들이 다 중속에서 그렇게 센 마필 자체가 아니에요. 근데 2번마 옹퍼트가 지금 주류 자체가 안쪽이 좀 가벼워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추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2번 옹퍼트 얘를 가장 한번 세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조교 때 느낌이 좋아요. 이 정도면 그냥 꽂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 2번 옹퍼트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만큼 2번 옹퍼트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의외로 이제 선행형 마필 5번마 그레이드러건, 7번마 큐피드 미션, 여기 10번마 몬스터 K까지 인기바로 팔리는 경주 편성입니다. 이제 앞선에서 가는 마필들이 무조건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 마필이에요. 큐피드 미션도 마찬가지고, 그린드 레건도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되고, 10번마 몬스터 K 같은 경우는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만 그래도 얘도 이제 모리를 좀 피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안쪽에 1번마 옥스퍼드 킹도 지난번에 안쪽 주로가 무거웠는데 안쪽으로 전개를 하면서 펜스 전개를 하면서 약간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1번도 옥스퍼드 킹도 제가 봐서는 지난번에 2등급 승급전에서 지금 이 레이팅 점수가 67점이거든요. 지난번에 3착을 와가지고 지금 이제 승급한 마필인데 부담량이 52예요. 분명하게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제가 봐서는 1번마 옥스퍼드 킹이라고 판단돼요. 얘는 진짜 제가 봐서 배당의 메리트로 가져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3번마 장산 미사일도 거리를 줄여서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워낙에 약간 다리가 높은 마필 단점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쉬운 부분을 보여줬던 마필인데요. 이걸 지금 보여드릴게요. 저기 때 장산 미사일도 여기는 진짜 약간 혼돈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강석 드럭내가 지금 조교하는 겁니다. 약간 머리가 높죠. 약간 머리가 높기 때문에 주폭 자체는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2000m, 1800m는 안 되는 마필이에요. 적정거리가 1400m, 1600m에서 정말 안쪽에서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번에 3번마 장산 미사일이 거리를 줄여서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3번마 장산 미사일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의외로 혼돈도가 높습니다. 4번마 글로벌 벨벳도 지난번 정도의 컨디션? 근데 이번에 이제 승급전에 맞아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9번마 발베니도 약간 모리를 피해야 되는 마필이잖아요. 근데 약간 지난번에 모리는 적응을 했지만 그렇게 막 썩 적응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하나의 키포인트 여러분들한테 찝어주자면은 11번마 모나킹이 되겠습니다. 안토니오가 51kg를 타려면은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51kg를 타려면 정말 체중을 많이 빼야 돼요. 근데 이 11번 문화킹을 이거를 타네, 이번에 53을. 원래 적정 체중이 54입니다. 54도 정말 체중을 빼서 타는 게 안토니오 기수예요. 근데 이 문화킹, 11번 문화킹을 자기가 조교도 하지 않았는데 이걸 탔어요. 체중 조절 약간 성공도 했고, 이 부진마를 타는 모습을 보면은 분명히 배당의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돼요. 안 팔리니까. 안토니오가 근데 53을 타. 굳이. 그냥 뭔가가 있다고 판단되는 마필이 11번 모나키입니다. 마지막 10경주는 상당히 조금 까다로운 경주 편성입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집중해야 되고, 마필의 상태도 일단 판단해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경주 편성이에요. 혼전도가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가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0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5월 20일 토요 경마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배팅 강도를 잘 조절을 하셔야 되고, 방송 현장에서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꼭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도 꼭 승리할 수 있는 경마 주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